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기주동량 해갖고 뭐 어떤 종목이 좋냐, 어떤 거를 추천해서 그거 듣고 덜컥 사고 해서 운이 좋아봐야 당신들이 벌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20-30%밖에 없어요. 30%, 40%밖에 없어요. 기껏해서 들어갖고 30-40% 먹으면 야, 내가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듣고 사서 30-40% 떨어지면은 저 사기꾼 새끼 언제 구속되나 이런 악플 달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하는 경제스팟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2차 전지는 대세다라는 말을 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항상 야 이게 또 갈까라고 하는데 매년 이거를 갱신하는 것처럼 2차 전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또 작가님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5대 천왕, 4대 천왕, 뭐 9개인데 9개를 또 살 수 있는 그 돈을 또 너무 쪼갤 수도 없고, 네, 잘 가는 애들만 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독자님들의 궁금증은 이번에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냐, 아니면 올해는 왕자가 바뀔 거냐. 적정 주가 대비해서 이제 얼마만큼 저평가되어 있냐 여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8대 종목 기준에서 보면은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 지금 현 시점에서 1등 에코프로, 2등이 포스코홀딩스, 네. 3등이 LG화학, 네. 4등이 에코프로 BM 순입니다. 근데 1, 2, 3등을 종합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내재화, 네, 이 해서 어찌됐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8대 종목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은 이제 크게 보면은 세 분류예요. 세 분류다. 예, 그러니까 이제 LG 그룹 계열의 이제 네. 배터리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 하고, 거기에 양극재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을 공급하는 LG 화학 그 라인.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를 만드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자원들, 특히 리튬 자원을 이제 갖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양극재 회사, 이제 네. 양극재를 만든 에코프로 BM에 관련돼서 이제 전구체나 그 다음에 리튬 등을 이제 공급하는 에코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갈래가 메인인 거고요. 예,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6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나노신소재는 좀 이제 곁다리 낀 느낌으로 예, 그렇게 되거든요. 이 세 종목이 어찌 됐건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되고 있다.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대략 해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적정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하면 네. 지금 대략 한 2,000원 정도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가 대세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관련된 거는 국내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해외 주식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서 어찌됐건 대장은 테슬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하게 테슬라를 사모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테슬라는 망할 회사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예. 테슬라의 적정 가치랑 전망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예, 테슬라는 망할 회사입니다. 망했어요? 예, 망할 회사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진입 장벽인데 전기차의 진입 장벽은 없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시장을 먼저 뛰어들어서 이제 먼저 시작했는데, 그 기술적인 이제 이 차이가 네. 이제 날이 갈수록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테슬라는 앞으로 별로 비전이 없는 회사고, 예. 반면에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이 강력하게 제가 밀고 있는 이제 그 8대 종목이 강력하게 이제 그 진입 장벽 해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완성차는 굳이 이렇게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굳이 완성차를 볼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샤오미도 만드는 게 전기차예요. 샤오미 얘기하니까 갑자기 진입 장벽이 훅 떨어지네요. 예, 테슬라에서 살짝 높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예. 우리는 데이터 회사다. 예, 데이터 회사고 뭐 AI가 어떻고 이제 뭐 자율주행이 어떻고. 자율주행은 우리만한 데이터를 따라올 수 없다. 예, 그런 얘기 하는데 네. 다 개쌩불합니다. 배터리도 직접 만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네네. 배터리는 금양부터 넘어와야 되고요. 가소롭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뭐랄까 되게 허풍쟁이에요. 사기꾼이고요. 그 새끼 말 계속 그렇게 고지god대로 듣다가는
당신 재산이 그 이제 사기꾼의 그 사기에 넘어가 갖고 이제 같이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빨리 똑바로 정신 차리고. 3번 이상 당하는 건 네 잘못이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 예, 하나씩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네. 일단 이제 배터리 부분만 해도 그게 2020년 9월에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4680이라는 이제 원통형, 맞아요. 예,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100기가와트씩 이제 2030년에는 3테라와트씩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 다 개구라고요. 4680 지금 완성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사이버 트럭에 사이버 트럭에 지금 그래서 그 4680을 자기들이 원래는 내재하는 걸 만들어 갖고 네. 그래서 그 사이버 트럭에 넣어서 음. 그래서 그 사이버 트럭으로 이제 이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겠다 하는 이제 강력한 그 출사표를 2020년 가을에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맞아요. 예, 배터리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본 얘기예요. 처음에 그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상당히 좀 뭐랄까 긴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보여준 그런 이제 성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걱정해서 저거 이게 화학은 이게 기술 베이스가 달라서 안 될 텐데 제가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호기롭게 얘기하는 거 보니 뭔가 좀 뭐 있긴 있나? 있긴 뭐 이런- 예, 그렇게 좀 이제 좀 경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때 이후 한 3년이 지났잖아요. 네. 이제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를 염탐해 보니 뻥이다. 예. 아니더라 하는 게 지금은 이제 다 탄로가 난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이제 23년 가을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제 IR을 했어요. IR 네. 할 때 우리가 사이버 트럭 시도했던 거는 재앙이다. 이게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거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4680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는 예. 사실은 한때 2차 전지가 막 불이 붙기 전에 예. 그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파우치형이다, 각형이다, 예. 원통형이다. 뭐 배터리의 밀도를 위해서는 뭐 결론은 원통형으로 가야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맨 처음에 이제 출발은 당연히 원통형이죠. 네. 이제 건전지 건전지부터 했으니까. 예,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네. 이제 원통형이 가장 원시적인 형태고요. 음, 그 다음에 원통형에서 각형이 생긴 거고, 맞아요. 각형에서 파우치형으로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부분에서 뭔가 개선된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형이 원통형보다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원통형에서 각형 갔다가 각형에서 파우치를 갔는데 이걸 다시 역행을 하는 건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폼팩트로 보면은 파우치형이 가장 좋은 거고요. 결국은 그것도 결국 에너지 밀도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건데, 원통형 같은 경우에 이제 2170 원통형 같은 경우에 네. 그게 이제 그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 2170 원통형이 대략 한 4,00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말이 4,000개지 그 4,000개를 철사로 칭칭 감아서 들어가요. 아하. 그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비용이지만 이제 좀 뭐랄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건 너무 이렇게 개수가 많아갖고는 그래서 이것들이 사이즈를 예. 사이즈를 늘려야 되는데 원통형의 경우에 이 크기를 키우게 되면 네.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폭발합니다. 폭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통형은 구조상 저 배터리 내부에 발생한 이제 열이 그 내부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거든요. 네네. 모였다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외부로 방출되면서 이제 식혀져야 되는데 2170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름이 21mm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4680이면은 46mm잖아요. 더 커진 거죠. 커지면 그 열이 밖으로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예. 그게 다 못 나가고 있다가 모여져서 폭발하는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네. 원통형의 사이즈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그러면은 딴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게 각형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숫자를 줄이는 게 주목적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BMW 같은 경우에 이제 SDI의 각형을 쓰는데 네. 그게 이제 대략 한 700개에서 한 800개 정도 들어갑니다. 개수가 확 확 줄었네요.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우치로 가게 되면 그 각형보다도 개수가 훨씬 더 많이 줄고요. 더 줄고. 더 줄고. 그다음에 이제 각형은 이제 뭐랄까 이제
알루미늄 캔으로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보호가 돼 있는데 그 보호되는 거를 이제 라면 봉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캔보다 라면 봉지로 바꾸게 되면은 부피가 훨씬 더 적어질 거고. 그러니까 알루미늄 박으로 바꾸니까 박으로, 예, 예. 부피가 줄고 줄고 공간이 비니까 용량을 늘릴 수 있고. 있고. 예. 그래서 파우치가 이제 제일 좋은 형태인데. 아, 그래서 대세였네요. 예. 근데 그 파우치는 할 수 있는 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2개밖에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을 훔친 SK온. 아마 그거는 뭐 다 법원 판결을 받아갖고 네네. 2조 원에 이제 돈은 어차피 물어줬으니까. 줬으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파우치가 좀 이제 대세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파우치는 이제 이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파우치는 이게 형태가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차가 SK온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받아 쓴다고 할 때 그 모델은 단종될 때까지 SK온의 파우치형 배터리만 받았어야 됩니다. 그것만 써야죠. 예, 그러면은 이제 SK온이 내년에 다시 이제 협상 재계약할 때 단가도 좀 오르고 했으니까 그 가격을 좀 높여줘. 아, 협상력이 올라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니네 아니면 모델 바꿔야 돼. 예, 이렇게. 예,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완성업체 입장에서는 파우치가 좋긴 좋은데 이게 배터리 회사한테 종속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요. 네. 예,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게 LG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은 우리랑 니랑 50대 50으로 돈 내서 합작법인을 만들자. 아, 그래서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 예, 예. 그래서 이제 LG하고 GM하고 얼티엄 셀즈라는 조인트 벤처를 네, 네.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오. 이게 이제 1, 2, 3 공장까지 다 돼서 그렇게 해서 쭉 진행됐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기술 변화가 원통형이 이제 4680이 테슬라는 지금 못 만들고 있지만 실패했지만 네. 대한민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금양, 삼성 SDI 같은 데들은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또 최근에 증설 얘기도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그 LG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25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4680은 양산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고요. 네. 금양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469 라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24년 연말, 올해 연말 정도에 완성해서 이제 완성품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장 빠른데 그래서 4680이나 뭐 4695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개수가 확 줄어요. 각형만큼 숫자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각형만큼 숫자를 줄이면서 각형 대비해서는 이게 생산 속도가 5분밖에 안 됩니다. 빨라요. 그러니까 원통은 감아버리면 되니까 각형은 각을 4번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시간이 5분의 1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납품 시간 확 줄어들고 예. 원가가 저렴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앞으로 대세는 4680하고 파우치가 양분하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4680 시리즈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배터리 업체들은 상당한 폼팩터상에 이제 우위에 서게 될 텐데 지금 현 상황에서 4680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LG, 금양이 제일 빠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좀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늦은 것 같고 SK온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도 4680이나 뭐 이런 거 하겠다, 원통형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너무 늦다.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그거는 그냥 이제 뭐 개발하겠다는 목표는 발표할 수 있지만 걔들은 어차피 기술을 훔친 애들이라 갖고 훔쳐오면 어디 걸 훔쳐오겠습니까? 그냥 거 이렇게. 그래서 SK온은 아마 제가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원래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주로 그동안 거래를 많이 했던 데는 파나소닉이에요. 파나소닉 많이 했죠. 파나소닉이 지금 4680에서 실패하고 있거든요. 거듭된 실패를 이제 계속하고 있어서 파나소닉도 망할 것 같고. 그럼 결론은 또 그 물량이 우리나라로? 예. 그 4680 케이스는 한국이 다 장악하는. 지금 중국 쪽 얘기를 하는 이제 일부 기자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보면 EV 에너지도 4680 한다고 하고 CATL도 4680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다 이제 석권한다는 건 과장됐다라고 일부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기자님들도 혼나실 차례입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폼팩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CATL이나 BYD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폼팩터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중에서 각형만 하는 애들이에요.
원통형의 기본 기초 기술이 없는 애들이에요. 아, 패싱했네 바로. 예. 2170부터 하고 4680 넘어와도 이게 네. 힘든데 네네네.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4680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테슬라. 나 할 거야. 네, 일론 머스크처럼 어. 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치를 내느냐 마느냐는 다른 네. 얘기입니다. 아. 그다음에 테슬라 얘기하면 또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다 쓸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좀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진짜 짜증나. 아니 현대차가 왜 쓸데없이 그 FSD를 테슬라가 왜 쓰냐고. 뭐 도대체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지 그게. 그 FSD 관련한 그 플랫폼 있잖아요. 네네네. 개별적으로 개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자기 것들이 다 있어요. 있죠. 플랫폼을 통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테슬라 그 산 사람들 이제 그 FSD 풀셀프 드라이빙 그 베타 테슬라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풀셀프 드라이빙은 대략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거든요. 네. 그 1,500만 원 주고 구매한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테슬라 사는 사람들도 그 10%도 지불하지 않는데 그걸 현대차가 왜 사겠냐고. 그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주류가 돼버리는. 예. 아니 테슬라 그 차량 사는 사람들도 FSD 베타는 지금 10%도 채택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전 세계 자동차의 표준이 되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럴 바에는 배터리의 표준인 우리나라 걸 사라.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아이폰이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건 아이폰 자체가 전 세계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 네. 뭐 미국에서는 거의 60%가 아이폰을 쓰고 맞죠. 지금 우리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대세가 아이폰이고 글로벌 판매량 1등, 3등, 1, 2, 3등은요 항상 아이폰입니다. 예. 그 이제 갤럭시 폰 쓰면은 이제 저기 구석에 숨어서 써야 되고. 네, 저는 갤럭시 씁니다. 예. 구석에서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재들은 괜찮아요. 아재 폰이. 저는 아재니까. 예. 저도 갤럭시 씁니다. 사실 이거 제가 이 펼치는 거 샀거든요. 예.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아재 폰이라고. 예. 그래갖고 나 아재다. 예. 그 저기 요새 MZ 세대들이 그 갤럭시 폰 쓰는 아재 보면은 네. 그 갤럭시 폰 쓰시는 구경 좀 시켜도 신기하다는 듯이 지금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다 같이 보편적으로 쓰니까 그게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그게 표준이 되는 건데 전 세계 차를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를 60% 70% 다 장악할 일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렵다. 앞으로도 영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 갑자기 손을 부르르 떨면서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이제 고민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테슬라 하나 더 그 로봇 택시 그거 저기 네네네. 옵티머스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옵티머스가 발전해갖고 막 인간하고 비슷하다 뭐 이딴 소리 하고 하는데 아니 그 테슬라가 그 로봇 만들고 할 때 딴 로봇 만드는 애들은 뭐냐고. 로봇만 만드는 회사도 많다. 로봇만 만드는 회사도 지금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인데 그 로봇으로 돈 못 번다고 다들.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현대가 비싼 돈 주고 인수했잖아요. 정의선이 사제로 해갖고. 네네네. 해갖고 기껏 해갖고 뭐 저 로봇 강아지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지도 못하는 거 전시회는 한 번씩 소개하고 이익하고 많은 거 아닙니까? 수익화되기는 아직 멀었다. 영원히 멀었죠. 안 됩니다. 로봇은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결국 그게 AI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 로봇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테슬라가 지금 이제 AI를 통해서 발전시킨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이제 장착을 시키면 이 옵티머스가 마치 인간처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이게 앞으로 주 수익원이 될 거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하잖아요. 아이고.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한숨 쓰시죠. 예. 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거를 첫 빨고 있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근본은 뭐냐 하면은 세상이 변화하는 거를 내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옵티머스라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할 거냐 하면 이제 뭐 빨래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그죠? 네. 아니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 할 거면 가정부 사서 쓰면 됩니다. 그 돈이 더 싸다. 그 돈이 더 싸죠, 당연히. 더 쌀 뿐만 아니라 말도 통하잖아요.
아니 설거지는 설거지하는 기계가 따로 있고 요즘에 식기세척기 잘 나오고. 예, 식기세척기 사서 쓰면 되고 로봇은 로봇 청소기 사서 쓰면 되고 아 그런 거잖아요. 굳이 비싼 돈을 주고 가정용 AI 로봇을 살 예, 필요가 예, 없다. 예.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네. 스티브 잡스의 위대함은 네. 그 옛날에 그 인터넷 시기 때 인터넷 네. 버블 99년 2000년에 스티브 잡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컴퓨터는 절대 TV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저분이 뭐 저런 말씀하시지 뭐 때문에 저런 말씀 제가 이제 그게 되게 화두였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상거래라는 게 네. 그 인터넷이 처음 생겼던 그때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혁명 때도 당연히 전자상거래가 있었습니다. 네. 인터넷 버블 시기 99년 2000년 닷컴 버블 시기에 그때의 전자상거래는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때 아마존은 2000년도에 고점 치고 그 이후에 95%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예, 왜 그랬냐 하면 네. 그 이제 컴퓨터를 켜서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려고 하면 일단 컴퓨터를 켜서 부팅하는데 2, 3분이 걸리고 너무 오래 걸려. 예. 그다음에 접속해서 살 때 공인인증서 넣고 결제하는데 더 오래 걸려. 예, 예. 뭐 OTP 비밀번호 넣고 하니까 사람들이 귀찮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기 컴퓨터로 전자상거래 안 하고 그냥 마트 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주식은 아마존이 아니고 월마트가 그때 많이 올랐던 거고요. 맞아요. 근데 2008년도에 이제 그 모바일 혁명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에서는 언제든지 휴대폰을 바로 켜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공인인증서 넣을 필요 없어진 거잖아요. 바로 저기 뭐 신용카드 바로 이렇게 넣어갖고 버튼 몇 번만 누르면은 바로 주문이 나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달라진 거라는 게 사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컴퓨터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그걸 통해서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고 했던 이제 인터넷 혁명이 사실은 훨씬 더 기술적으로는 이제 더 뭐랄까 크게 발전한 건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돈이 안 됐던 반면에 구매하는데 2, 3분 걸리던 거를 손만 대면 바로 2, 3초 만에 주문이 완료되게 한 그 기술 변화. 그 기술 변화가 주가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산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가정용 로봇은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길게 남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컴퓨터는 TV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TV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켜지잖아요. 컴퓨터는 켜는데 2, 3분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플이 애플 TV라는 걸 만들었고요. 애플 TV에서 더 발전돼서 바로 아이폰이 나온 겁니다. 아이폰, 아이패드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TV를 작게. 예. 그러니까 바로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 아이디어는 결국은 뭐랄까 스티브 잡스의 이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내면을 이제 꿰뚫어 보는 그런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문학적 소양에서 이제 출발해서 접근해야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네. 자꾸 기술적으로 야 다음 AI 대박이다 자율주행 나면은 이게 세상이 변할 거다 하는 식의 접근은 주식 투자에서는 결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너무 그냥 소설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SF 소설이나 SF 영화하고 실제로 산업이 변화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구분해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자율주행 되면 좋지. 나 자율주행 되면 너무 좋겠어 편하겠어라고 하지만 네. 그러면은 반대로 역으로 네. 이제 질문을 바꿔갖고 니한테 자율주행 차는 일단 주고 네. 그 차에서 자율주행 되는 서비스를 이제 부가적으로 산다고 할 때 네. 그때 너는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면 고민되네요. 예. 저는 10만 원 이상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그 시장이 별 볼일 없는 시장이에요. 금액이. 금액이. 맞네. 예, 예. 자동차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100만 원 시장 중에서 배터리가 4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40%니까. 예. 배터리 시장이 4분의 1 규모밖에 AI 시장, 자율주행 시장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을 내고 10만 원밖에
지불 안 할 거예요. 네, 저도 이제 10만 원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 이상은 저는 사실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을 다른 분들한테도 다 같이 똑같이 하면 네. 대략 10만 원에서 20만 원.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니까 네. 지출이 되는 거니까 자동차 시장이 10분의 1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100만 원 중에서 배터리가 40만 원 정도 되니까 배터리 시장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0%와 10%의 차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AI 시장은 지금 뛰어들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아니 구글은 노냐고, 그치. 애플은 노냐고. 맞지. 왜 테슬라가 독점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쉽게 그럴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테슬라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과거에 대한 그냥 희망일 뿐이지 정확하게 수치로 나온 건 없다. 그렇습니다. 예, 네, 수치로 나오더라도 방금 저는 그 40%랑 10% 얘기하니까 예. 딱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의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력이 없는 겁니다. 창의력이라는 거는 낯선 상황이 나한테 닥쳤을 때 네. 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창의력입니다.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거라서. 예.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학습한 범위 내에 있는 거는 AI가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 학습한 범위 이외의 것이 등장했을 때 완전 새로운 게 나오면 완전 낯선 것이 나왔을 때 안 된다. 대처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테슬라 들고 계신 분들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과제로 보면 네. 어떤 특정 형태에서 주어져 있는 과제. 이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AI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 제너럴한,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가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AI는 무력해집니다. 아, 이게 변수라는 게 포함이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그 돌발 사항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교통이에요. 맞아요, 운전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테슬라 게 아니고 구글 거 하고 그 다음에 GM 거 하고 해서 이제 로보택시가 실제로 운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구글은 아직도 운행하고 있고 GM은 손을 접었는데 GM이 운영해 보니까 어떤 이제 예상치 않은 돌발 사항이 생기냐면 로보택시가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가까이 와. 구경한다고. 구경하러 가까이 와요. 온데 그냥 박아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안 된다고요. 사람이면 이제 그렇게 오면 이게 그동안에 자기가 쌓았던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오니까 내가 이거 멈춰야 되겠다든지. 멈추고 창문 내리지. 가세요. 가세요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적응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AI는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반면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AI가 그 쓰고 있는 이제 의료용 AI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그 좀 재미가 많이 봤었던 이제 루닉 같은. 루닉.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의료 사진을 이렇게 이제 막 찍어서 그 사진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암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이거는 딱 확정되니까 이게 되게 제한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진을 보고 되게 복잡하고 하니까 여기서 판별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대단한 전문성과 이제 훈련을 많이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계속해서 생기는데 근데 AI는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데이터로만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 생겨날 이제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AI가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 AI. 그래서 이제 특별한 케이스, 특정한 범주에서는 AI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도래하는 이런 거에서는 AI는 되게 지약이란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분야의 AI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AI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료용 AI라든지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어떤 지금 AI를 하고 있냐면 이제 웹툰을 그려주는 AI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넷플릭스 볼 때 추천해 주지 않나요? 구글이 이제 띄워주지 않나요? 자기 맞는 이제 맞춤 콘텐츠. 그게 다 뒤에는 AI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는 이제 그런 이제 특수한 분야의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에서는 AI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반면에 챗 GPT 같이 네. 다양한 질문에 대답하는 네. 다양한 형태에 적용해야 되는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네. AGI라고 하는 이제 네. 범용 AI는 네. 네. 지금 현재도 되게 어렵고 힘들고 음. 앞으로도 영영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이제 이 반도체 D램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이제 그 특정한 분야의 AI용 반도체만 갖고는 시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 일반적인 형태, 그 AGI에 해당되는 그 AI가 많이 발전해야 앞으로 이제 챗GPT라든지 이런 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해야 관련해서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매출이 발생할 텐데 그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실적이 찍히지 않고 정확한 수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산업보다는 예. 확실하게 숫자가 찍히는 2차 전지가 낫다. 예. 그래서 제가 지속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빨리 파시고 2차 전지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반도체 그 팔고 테슬라 팔고. 예. 그런 네. 이유입니다.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창당. 예. 이제 실제 진짜 창당 준비하셨다가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조금 접기는 했지만 궁금한 거는 이게 완전히 끝난 거냐 아니면 이제 잠깐 접었다가 나중에 2보 전진을 하기 위한 거냐. 저는 접었고요. 네. 저는 접었고 이제 그 박지모와 이제 금융선진화라는 이제 그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융개혁당. 네, 금융개혁당 해서 이제 발기인 서류 아마 접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도당을 만들어야 돼요. 네네. 시도당 지금 만드는 작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제 그 한국투자자 그 연합회의 이제 정의정 대표님 네. 예, 하고 이제 같이 해서 아마 하시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뭐 아마 창당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저를 이제 영입하려는 이제 영입하겠다는 이제 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던데 아직 뭐 창당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창당이 완료돼서 이제 영입 제안이 오면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고 그때 그렇죠. 고민해 보겠다. 아니 뭐 저기 제안이 와야 생각해 보죠. 맞아요. 예. 맞아요.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결정할 타이밍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이렇게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려운 것 같고 네, 저희가 뭐 2차 전지로 해서 정치 얘기도 했지만 아마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2년 가을에 이제 제가 네. 저 증권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전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전역을 하면서 저한테 종목 하나만 추천해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듯이 8대 종목 중에서 5개 이상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사시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굳이 그 중에 나한테는 하나를 찍어줘야 되지 않냐. 그 중에 하나만 해줘. 하나만 제일 잘 올라갈 것 같은 거. 하나만 꼭 찍어서 얘기해달라. 라고 이제 굳이 얘기하셔갖고 제가 이제 의뢰 입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거역할 수 없어서 감히 그래서 에코프로를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그게 이제 22년 가을의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막 그때 주가가 13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연말쯤에 전화가 와서 야, 이 새끼 어떻게 된 거냐. 지금 10만 원도 깨졌다. 그 13만 원 사서 10만 원 깨지면 30% 날라간 거잖아요. 야, 이 새끼야 10만 원도 깨져서 네 책임질 거냐 이 새끼 하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 술 취해갖고 밤에.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좀 견뎌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저 참으시면 올라갈 겁니다. 제가 했거든요. 그날 전화하신 그날이 바닥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쭉. 그래서 그분은 얼마에 파셨냐? 네. 14만 원에 팔았습니다. 왜요? 나더 제일 바닥이었고 쭉쭉쭉이었는데 본전 됐을 때 파신 거예요? 13만 원에 사서 30% 빠져갖고 기분 나쁘고 이제 속상한데 네. 14만 원 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떨어질까 봐 겁난다고. 다시 떨어져서 과거처럼 10만 원 될까 봐 겁난다고요. 배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이후에. 배가 아프셨겠죠. 그럼 이제 개인분들한테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뭐 에코프로 뭐 저기 8만 원, 뭐 10만 원, 12만 원, 뭐 7만 원, 8만 원 때부터 제가 에코프로는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네네. 그때도 뭐 주위에서 항상 얘기하고 많이 했는데 7만 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뭐 100만 원, 150만 원까지 갖고 가신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 그 회사, 그 기업에 대한 내가 공부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공부가 없이 그냥 좋은 거 추천해줘 에코프로 그러니까 막연히 그래? 들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3, 40 올라가면은 이거 팔아야겠지. 그게 150만 원 갈 수 있는 거를 10만 원도 팔고 12만 원도 팔고 15만 원도 판단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기주동량 해갖고 뭐 어떤 종목이 좋냐, 어떤 거를 추천해서 그거 듣고 덜컥 사고 해서 운이 좋아봐야 당신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20, 30%밖에 없어, 30%, 40%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접근해갖고는 백날 천날 해봐야 답이 없고 기껏해서 들어갖고 3, 40% 먹으면 야 내가 운이 좋았네라고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듣고 사서 3, 40% 떨어지면은 아이 새끼 사기꾼 새끼 저 사기꾼 새끼 저 언제 구속되나 이런 악플 달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부하자.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고 네. 공부해서 믿음이 가서 믿고 맡겼으면 네. 그러면은 그 기업이 성과가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네. 대한민국의 그 금융은 너무 후진적이고 그 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이 금융제도, 이 금융당국의 카르텔, 이제 금융기관들하고의 이제 이 카르텔을 이제 혁파해서 이 금융당국을 민주적 통제하에 두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거고. 두 번째 과제는 이 시장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이 네.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익히고 배워서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네. 이 두 가지 이 측면으로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 인사 제가 대표로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박수영 작가님과의 경제 핫스팟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